안녕하십니까. 소공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40대, 50대 아저씨 중개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딱 그 40대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50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워낙에 제가 겪어왔던 길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동안 남자분들 위주로 좀 알려드렸어요. 그럼 여자분들은 취업이 쉬울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신이 내린 여성을 위한 직장? 여성을 위한, 뭐, 직업? 예. 근데 사실 요새, 예, 성별에 관한 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엔 여자만 하던 거 이제 남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옛날엔 남자만 하는 거 이제 여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남녀 구분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예. 자기가 거기서 능력껏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마냥 믿고 계시죠. 나 이런 취업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저희 있는 곳은 나이 제한이 대부분 몇 정도가 되냐면 이제 경력이 없는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력이 있으신 분은 경력 갖고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신 분 말고 초보, 이제 자격증은 땄는데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분들, 나이가 몇 살까지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대체적으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여자분들도 잘 안 뽑아요. 그 이하로 뽑으려고 그래요. 네. 자, 여자들을 중개사로 뽑는 경우는 대표가 두 가지예요. 그죠? 남자거나 여자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 법인도 있겠네요. 근데 법인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법인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법인은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대부분 그냥 일반 개인 사무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대표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면 남자가 뽑을 때는 그 참 희한해요. 남자가 뽑을 때는요, 조금 그나마 좀 넉넉해요. 예, 그 나이에 대한 기준이. 근데 여자들이 뽑을 때는 나이의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예. 자, 남자는 자기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로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뽑기 때문에 나이가 좀 넉넉해요. 막 그래 후반 대신 남자가 나이가 좀 많아야죠. 남자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자기보다 어린 여자들을 뽑는데 그게 40대 후반, 50대까지도 어떤 경우는 뽑는 걸 봤어요. 예,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도 뽑아요. 근데 남자 대표님이 나이가 젊을수록 여자의 나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소속공인 중에서 나이도 어려져요. 왜냐면 시켜야 되거든요. 시키는데 누나가 와서 이모가 와서 못하죠. 시켰는데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이러면은 남자가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딱 보세요. 대표님이 몇 살 정도 돼 보이나.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면 아예 가지 마세요. 자존심만 상해요. 자, 그리고 여자 대표님들은 자기가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만 뽑아요. 이 여자 대표님이 못하는 게 뭐냐면 전산이에요.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마케팅 쪽. 남자분도 마케팅이 좀 딸리지만 여자분은 더 심하게 딸려요. 그러니까 이 전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대표님이든 여자 대표님이든 대체적으로 소속공인 중에 뽑는 나이는 40대 중반 이하예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슬슬 위험해지십니다. 그리고 40대 후반 되잖아요? 아마 취업, 이렇게 막 이력서 막 넣어도 불러준 데 잘 없을걸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거 경력이 영업 쪽이었다. 그럼 얘기는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쪽을 해가지고 뭐 보호망을 했다든지 영업을 되게 잘한다든지 이게 잘 되는 사람이면 얘기는 달라져요. 조금 그러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40대 중반 이상이 돼버리면 여자분들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네. 분명 예외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어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우리가 취업할 때 대표님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 왜 옛날에 스카웃 같은 거 받으시면 똑같잖아요. 내가 그 회사로 이직을 할 건데 그 이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다가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저도 거기 가서 면이 서는 거잖아요. 그쪽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곳.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에 있었어요. 제조업에 무슨 공장 관리 이런 데 있었는데 갑자기 마케팅 영업직에서 저를 스카우트한대요. 남자분들 그거 콕 하고 가나요? 돈도 많이 준대 콕 하고 가나요? 가가지고 할 일이 없거든요. 배워야 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통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갖고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바닥 똑같아요.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가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청소하면서 그 귀찮은 직업들 있죠. 그러니까 뭐 전화하고 막 이런 거를 막 담당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도움을 드려서 내가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좀 면이 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신만의 무기, 자신만의 틈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쭉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해가지고 쭉 알려드릴 건데, 이건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아까 40대 중반 또는 40대 중반이 이제 점점 후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40대, 50대 아저씨 중개사분들, 전부 다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줘야 돼요. 대표님들이 못하는 거. 근데 이 바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근데 대표님이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몸이 하나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치고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공해드리고 그분들한테 중개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대표가 돈을 주고 실장을 고용을 했는데 실장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면 그 대표님 뭐하러 돈을 줍니까? 그죠? 중개를 잘 일으켜서 클로징을 잘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못하는 거를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저쪽에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중개는 그 사람이 더 잘한다고요, 대표가. 뭐 중개를 자기가 배울 건데 배우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중개를 잘하면 되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더 잘해요. 대표가 더 잘해요. 어떻게 실장이 더 잘합니까? 물론 대표가 인수를 했는데 초짜예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대표가 잘해요.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요. 그거를 지금 들어와서 취업해서 배우려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려는데 이거 잘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게 먹히나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못하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꽤 은근 있다고요. 요새 마케팅, 전산, 컴퓨터 이쪽에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40, 50대 중개사분들 중에 IT 경력자, 사진, 마케팅 이쪽 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분들은 그걸로 밀고 나가도 돼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쭉 정주행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40대 중개사, 40대, 50대 아저씨 중개사뿐만 아니라 40대 중반이 넘어간 여자 중개사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취업 힘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무기를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무기들이 있는지를 쭉 알려드리고 그 무기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주행하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소공TV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유익하셨나요? 그럼 이쪽에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